안녕하십니까. UA 엄미경입니다. 오늘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올해 정시 선발의 특징 그리고 지원 전략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하면 강원대, 경북대, 또 경상국립대, 부산대, 그리고 전남, 전북, 제주대, 충남, 충북대 이렇게 그 9개 대학을 보통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어떤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거점 대학을 고민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그 올해 2022학년도 정시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지역 거점 국립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진 입시 그 체제들이 많은데 정시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특징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지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그 정시 선발 방법의 특징을 우선 모집 인원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2년간에 거의 매년 6만 명이 넘게 이렇게 수험생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거의 2년간 한 13만 명 가까이 수험생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그 정시 모집에서 특히 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 소재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 서울 수도권 대학들과 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약 14,000명 정도 수험생이 일시적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수시 모집 때에도 경쟁률이 조금은 다들 오른 거를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거의 11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줄었고 또 모집 인원이 오히려 학생 수보다 9만 명 가까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올해 좀 그 정시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그래서 이러한 인원 선발의 특징 때문에 대학은 이제 선발이라기보다는 모집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됩니다. 즉 아무리 그 대학에서 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그 보도자료도 나오고 언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을 이제 결시율까지 고려해서 약 44만 8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올해 정시에서 약 8만 4천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지역의 한 16개 대학 정도의 정시 인원은 2만 명에 불과하죠. 이거를 서울 전체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3만 3천 명. 그리고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까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약 4만 7천 명 정도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역 거점 대학까지 확대를 해보면 약 5만 8천 명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죠. 그래서 전체 그 수험생 수가 줄고 또 모집 인원이 남아 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정해져 있고 또 선발 인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대학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따라서 지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충원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역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또 수도권 지역 거점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충원율보다도 높고 또 다른 지역 충원율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여전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대학들이 근데 올해는 그 정시에서는 지원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정시 선발 비율을 우리가 한 24.3%로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서울 또 수도권 지역 거점까지 해서 34.3%를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지역 거점대의 정시만 따로 보게 되면 약 31.5%. 그래서
여전히 뭐 서울보다는 정시 선발 비중이 낮지만 전국에 비해서는 선발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원의 기회는 오히려 정시에서 오히려 더 넓어졌다, 기회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권 학생들도 아마 지역 거점 국립대를 고민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위치 같은 거를 고민하시면 아마 강원대, 뭐 충남대, 충북대 정도를 고민하실 텐데, 그러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우리 다른 대학과는 다른 이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등록금이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9개 거점 대학이 등록금이 되게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9개 대학 모두 특성화 캠퍼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강원대는 뭐 방사선, 간호, 뭐 치위생 이런 보건 의료 분야에 특화된 그 학과들이 도계 캠퍼스에 있고, 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축산, 생명 관련, 또 관광 레저 관련 학과들이 상주 캠퍼스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여수 캠퍼스에 수산해양, 뭐 냉동 공조 이런 관련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점 국립대를 고민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어떤 캠퍼스에 있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미리 사전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적인 그 면을 고려할 때 수도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까지 약 30% 정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옮겨져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전될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고, 특히 그 2024년까지 30%로 확대되면 그 아무래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취업적인 면을 고려한다 하면 충분히 지역 거점 국립대의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국대라든가 세종대 그리고 인하대 등과 같이 이런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서 지금 50개 전후죠. 근데 이런 9개 대학의 경우에 학과 수가 거의 100개를 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남대 같은 경우에 학과가 거의 125개에 이르죠.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자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학과 수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학과가 많다, 이거는 나의 어떤 진로나 어떤 뭐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학과 간 또 캠퍼스 간에 그 경쟁률이나 합격 점수의 차이가 넓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수능 성적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양한 수능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정시에서 이런 국립대가 정시에서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선발 방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는 올해 그 정시에서 약 400명 정도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뭐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정시에서 인원이 늘면서 기회가 넓어졌고, 그리고 수시에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올해는 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에 이런 학생들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져서 2월 인원이 증가하면 정시에서 당연히 더 지원 기회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보시면 경북대, 전남대, 그리고 제주대가 특히 정시에서 인원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거점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중심 전형이 모집군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증가했고, 강원대, 전남대 그리고 제주대가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대 같은 경우에 여수 캠퍼스가 전년도에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다군까지 확대를 했죠. 그래서 다군이 처음 생겼고, 또 경상국립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하지만 2월 인원은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다군에서 선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점대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아마 다 공통된 특징일 텐데 수능 100%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도 강원대, 충남대 같은 경우에 면접을 반영하고 나머지 사범대학까지도 전부 다 수능으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수능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점수의 활용 지표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경북대 그리고 부산대, 충남대가 그 변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경상국립대, 전남대 그리고 충북대가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수능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그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하기로 사탐은 3점, 그리고 과탐은 약 7점까지 그 표준 점수 최고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목별로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보인다 하면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에서 4개의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은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충남대 이렇게 3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전남대, 전북대는 영어 영역 등급에 따라서 가산을 해주고, 충남대는 감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어 영역 그 등급에 따른 점수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또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삼척 캠퍼스가 전년도에는 춘천하고 똑같이 4개 영역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4개 영역 중에 우수한 2개의 영역을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바뀌면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경쟁작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그 대학들, 9개 대학들 모두 보시면 공통적으로 인문은 국어, 수학, 그리고 자연은 수학, 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근데 경북대 같은 데 보시면 지금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33.3%로 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학을 좀 잘 봤다 하면 환산 점수로 해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과별로 이렇게 그 활용 방법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국립대 그리고 전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 또 보시면 탐구 반영 비중이 높고 2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별로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을 활용하면서 탐구를 이렇게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과목 선택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환산 점수로 다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히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학과별로 굉장히 그 영역 활용 방법이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수능 성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점일 수가 있겠죠. 즉 나의 성적 유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어느 한 가지는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환산 점수로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정시 선발 특징을 가지는 그럼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지원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지원해야 하는지 한 8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체크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수능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리한 조합을 찾자. 그리고 교차 지원 같은 경우에 과연 작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올해 그렇다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거점대는 굉장히 학과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취업에 유리한,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모집 단위를 한번 체크해보고, 또 다른 학과의 입결 차이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특히 그 모집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과들이 모집군을 바꿨는지, 그래서 다른 경쟁대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이나 또는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특히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여러분이 선호도가 높은 약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선발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그 달라진 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입시 결과나 경쟁률을 해석할 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그 반영을 해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변화 속에서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강을 보실 때는 달라진 점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또 그런 합격 가능성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또 신설 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강원대학은 AI 융합학과라는 학과가 신설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 캠퍼스가 2개 영역 반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인문사회 모두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점대학 9개 대학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올해 그 제2외국어 부분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방식이 모두 다 폐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조정 점수를 쓰기 때문에 가산점이 거의 없어지거나 또는 비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을 보실 때 이런 점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달라진 점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 보시면 이렇게 가산점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한문이 역시 탐구 과목으로 인정되는 게 폐지됐고 또 약학과는 모두 다 신설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에 여수 캠퍼스가 간화군에서 간화군으로 모집군이 달라졌고 또 전북대, 전남대 모두 가산점이 폐지된 걸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에 융합 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가 신설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군 변화가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군 모집군은 나군으로 또 나군 모집군은 가군으로 이렇게 서로 바뀌는 학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산점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과가 많고 또 수능 반영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나에게 유리한 환산 점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A, B 학생 두 학생을 보시면 수능 총점이 389점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 영역을 좀 잘 봤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수학 영역 그 가중치가 높은 사회 관련 모집단이 그 환산 점수로는 유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수능 환산 점수로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특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반영 방법이 다양한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교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나영 성적이 굉장히 가영에 비해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산점을 주지 않는 모집단위 또는 가영에 대한 가산 비율이 낮은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환산 점수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결과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과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떨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교차 지원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서 유리하다고 지금 판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굳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이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또 반대로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뭐 인문계에서는 상경계열 정도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뭐 취업적인 면에서나 또는 그 자연계에 굉장히 그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많고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차 지원이 과거처럼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앞에서도 짚어봤듯이 거점 국립대의 그 가산점들이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산점 내용이 지금 이 정도인데,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에 이제 학과에 따라서 미적분이나 기하의 10% 그리고 과탐은 10%를 가산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보시면 과학탐구 2 과목인 경우에는 가산을 조금 더 주죠. 원 과목 선택자에 비해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국립대는 올해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또 올해 또 수능이 어려워서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좀 높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경상국립대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거점 대학 같은 경우 이제 학과가 많기 때문에 뭐 의학학 계열이라던가 사범 계열, 또 보건 계열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3년간 주로 이렇게 입결이나 합격 컷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이런 학과들은 그 당락폭이 작거나 또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9개 대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에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9개 대학 모두 의예과를 개설하고 있고, 또 부산대는 한의예, 또 부산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는 수의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 계열은 특히 9개 대학 모두 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을 했죠. 또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게 보건 계열일 텐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9개 대학 모두 다 개설을 하고 있고, 특히 강원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 뭐 방사선, 물리치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있고, 또 경북대는 상주 캠퍼스에 치의생학과가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올해 특히 또 AI, 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신설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그 AI 융합학과가 올해 신설됐고, 또 제주대는 인공지능 전공이 또 신설이 됐죠. 근데 그 지방 소재에 있는 이런 관련 학과들을 지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서울 그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뭐 장학금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그 합격 컷도 높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지방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들의 그 혜택이 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컷이 낮거나 또는 경쟁률도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그 학과에 지원하실 때는 그 혜택들을 좀 체크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들 외에 이제 뭐 강원대의 산림환경대학, 또 경북대의 뭐 농업 관련 학과들 같이 이렇게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한 그런 경쟁력 있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마 그렇다면 그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져야 이제 지원을 가능할까 이런 점일 텐데, 지금 보시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입결 점수 폭이 굉장히 큰 게 또 이런 지역 거점 국립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사범 연두색, 그리고 하늘색 여기 간호보건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그리고 이 회색의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은 중하위권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뭐 강원대 같은 경우에 96.9점이 최상위권이면 중간에 64.5점, 그리고 최하위권 점수는 32.4점까지 굉장히 입결의 폭이 넓게 분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떤 그 의학학 계열 같이 좀 상위권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격증이나 뭐 취업을 고려해서 사범 또 보건계열 같이 인기 있는 과, 선호도의 학과에 있는 학과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지역의 지역 인재 채용 계획에 맞춰서 그 분야랑 관련 있는 학과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합격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과들을 다 피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능 점수,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학생, 낮은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능 점수 폭을 가지고도 지원을 해서 또 지역 거점 국립대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입결의 폭이 넓은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특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집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충남대, 충북대가 서로 가군과 나군 모집 단위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지원 전에 확인을 하시고요.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집군의 변화가 없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가군에 처음으로 경상국립대랑 충북대가 개설을 하고 있고,
네. 의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부산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경북대랑 그 다른 군에서 선발하게 되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가군 의예과의 어떤 지원 경향에도 좀 변동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가 다군,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에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변화가 많은데 그 주력군이 이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가 가군으로 오면서 경북대랑 나눠서 뽑았었는데 이제 같은 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충남대도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전에는 충북대랑 같은 군에서 선발을 했는데 이제 충남, 충북대가 모집군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서 역시 군별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경쟁 대학들도 같이 어떻게 바뀌었나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모집군의 변화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경쟁률의 변화를 체크하자. 아마 여러분이 그 접수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보시는 자료가 아마 전년도 경쟁률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쟁률을 보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선 대학별로 일단 보시면 올해 이제 그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수시 경쟁률이 다소 조금씩 다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또 정시는 작년에 이제 인원이 준 효과가 나타나면서 2020에 비해서 21학년도에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쟁률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좀 경쟁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신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뭐 선호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범계나 보건계열 또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죠. 근데 그 나머지 학과들의 경우에는 전년도랑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대학들이 그런데, 지금 강원대를 보시면 2020학년도에 그 일반 사회 교육과가 경쟁률 1위였죠. 근데 2021학년도에는 끝에서 세 번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 2021 정시에서는 독어, 불어, 뭐 중문과가 상위권이었는데 또 올해 그 수시에서는 하위권 경쟁률을 나타냈죠. 경상국립대도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에 하위권이던 사회, 회계, 경제가 2021학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그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전년도랑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거점국립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쟁률을 꼭 보실 때 접수 전에 전년도 경쟁률만 참고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3개년 정도는 경쟁률의 흐름을 보시고 지원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마 여러분이 그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시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거나 하실 때 아마 제일 그 많이 보시는 자료가 입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내 수능 성적으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나 확인할 때 보통은 작년에 그 합격자 성적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 거점대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입시 결과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해석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강원대 입시 결과인데 뭐 최초, 최종으로 나누어서 또 등록 현황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입결 산출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인지 최종인지 그리고 평균인지 아니면 뭐 80% 컷 점수인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를 올려주긴 하는데 그 하위권 20%를 제외하고 뭐 상위 80% 등록자의 평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은 평균이라도 그 80% 등록자 평균 점수가 당연히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확인 안 하고 단순하게 내 점수랑 비교하게 되면 높은 점수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점수에 비해서 내 점수를 손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산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보면은 단순히 이제 경쟁률 수치만 확인하시면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72명 모집에 313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4.35대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만 딱 보면 그렇게 낮은 경쟁률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중상위권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최초 등록자는 16명.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충원이 돌아서 그 충원한 인원이 49명. 그래서 전체 등록 인원은 65명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경쟁률로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등록 현황까지 확인하셔야 이 학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내 점수로 어느 정도 도전해 볼 만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시 결과 해석할 때에는 산출 기준 그리고 경쟁률뿐만 아니라 등록 현황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뭔가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점 중에 하나가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전년도뿐만 아니라 꼭 3개년 정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3개년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무조건 확인하실 게 아니라 어떤 학과별로 학과별 특징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전체적인 그 지역 거점 국립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전체 입결의 3개년 그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딱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최고점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최근으로 올수록 아래로 좀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입결의 점수폭이 점점 아래쪽으로 낮아지고 있고 점수폭도 커지고 그리고 최상위권도 조금씩은 점수가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체 흐름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런 변화폭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특히 더 하위권 학과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과연 모든 학과에 다 해당되는 일일까? 학과별로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제주대에서 올린 3개년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랑 경영학과 입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년 동안 입시 결과가 조금씩 하락하다가 작년에 2021학년도에는 점수폭이 굉장히 큰 상태로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전체적인 입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의학과 계열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범 계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입결이 그렇게 3개년 동안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입결이 많이 떨어졌던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사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범 계열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과는 달리 그래도 어느 정도 입결 그 하락폭이 작거나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경우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가? 이제 수학교육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특성을 보면 수학교육은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4번 학과이기 때문에 입결이 좀 유지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렇지만 지금 2020학년도에 보시면 갑자기 84.7점에서 2020학년도에 70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오히려 다른 학과들은 다 입결이 떨어질 때 오히려 그래서 수학교육은 더 올라가서 예전 입결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학교육을 지원하려는 학생이 이런 수학교육이라는 선호도 높은 학과에 대한 학과 특성을 모르고 또 입결도 단순하게 이제 전년도 것만 참고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내 점수랑 비교해서 전년도 점수 기준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이제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꼭 입결을 확인하실 때는 전년도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3개년 동안 어떤 흐름을 보시되 이런 학과적인 특성, 그러니까 계속 입결이 좀 떨어지고 있는 학과인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 학과인지 이런 학과적인 특성까지 같이 보셔서 판단을 해야 올해 어떤 합격 예상 점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 거점대의 어떤 선발 방법 특징 그리고 지원 전략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특히 올해 이제 그 약학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우리 정시에서 이렇게 모두 9개 대학이 약학대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시에서 9개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집군을 보시면 제주대가 그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들이 이제 간화군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는데 그 거점 대학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서 선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학대학을 선발하고 있는 다른 대학, 경제학 대학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구체적인 이제 수능 활용 방법을 보시면 강원대랑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국립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수학에 가산점을 주고 또 탐구, 특히 투 과목에 가산점을 5%더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 특히 과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환산 점수로 꼭 그 유불리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대는 또 그 수학에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도 또 미적분 기하의 10%를 추가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비율보다 수학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45%로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대부분 약학대학에서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그 확률과 통계를 보고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과 통계가 점수적인 측면에서 미적분 기하에 비해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보면서 약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의 미적분 기하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지역거점 국립대의 정시 선발 방법, 또 지원 전략, 그리고 약대 선발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가 그 지역거점 국립대를 고민하고 계시는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시 특징이나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올해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